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이렇게 근교로 캠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호수가 예쁜 곳으로 왔는데 구독자분들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최근에 특히 저한테 되게 그런 손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20대 분들 되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20대 때는 한창 어떤 삶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많고 본인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멘탈을 관리하는 부분, 멘탈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제 노하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론 미래를 대비하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은 그냥 현재에 되게 집중해서 그냥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주위 공기나 뭐 숲이나 나무나 그런 거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일견 그런 것들이 이제 순기능이 되기도 했었지만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압박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소에는 괜찮았지만 그게 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좀 힘든 일 있고 하면은 또 뭐 불면증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많은 스트레스들, 고민들 그런 중에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한 후회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걱정 그 두 가지에서 되게 많은 그런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이렇게 자연이 좋은 곳 한국은 되게 좋은 게 근처에 항상 뭔가 어디인가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그냥 올라가서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공간, 요 현재에만 좀 집중을 해서 그런 맑은 공기랑 숲이랑 나무랑 그런 것들을 조금 즐겨보면은 약간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계속 틀어놓고 계속 이제 돌리고 있으면은 과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도 생각하고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런 부분들 다 꺼버리고 그냥 온전하게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제가 느낀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팁은 아예 어떤 시간대를 확장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되게 그때 그 나이 때는 되게 나름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와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던 부분이 생각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학교 때, 20대 때 했던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또 30대, 40대 이렇게 돼 보면은 다 지나간 일이고 생각만큼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점점점 시간대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노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작은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먼 미래에는 내가 잘 될 거야. 그런 조금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현재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조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으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게 힘드시다면은 제 일기를 쓰실 때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언젠가 잘 될 거야.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장소에 가 있고 그때는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할 거야. 그런 식으로 되게 일기에다가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심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무의식 안으로 그게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기에다가 먼 미래에 대한 긍정 그런 부분을 조금 심어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식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나 타인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기억 속에 그렇게 저장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이 호수의 밑바닥처럼 무의식에 다 쌓여가지고 의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호수의 밑바닥부터 조금씩 맑게 바꾸자 이런 느낌으로 제 일기에다가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다음 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한국에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기가 죽어 있는 것이 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 아버지들 세대와는 달리 이제 성장도 되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파이도 되게 적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타고난 집안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부분들도 고착되고 있고, 아파트 값은 미친 듯이 폭등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소원해지고, 그렇게 현실이 도저히 내가 과연 미래 나의 부모님 세대보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출산율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원인 분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젊은 세대가 본인의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부모님보다 더 잘 될 자신이 있다, 그렇게 느끼면은 출산율이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저성장 시대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고, 남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나오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할수록 그것을 먼저 떨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노력하는 사람은 그러한 세태 속에서도 또 성공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주식시장이랑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하면은 주식이 저평가돼서 그 저평가된 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때 그냥 허세로 나는 뭐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계획적인 자세로 미래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어떤 방도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연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좀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어떤 사회 속에서 새로운 성공을 이루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지금의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힘을 보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후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재단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오롯이 그냥 현재만을, 지금 현재라는 것은 지금 내 주위에 어떤 등산을 가서 그냥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곳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이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삶의 시점을 점점 확장해 가지고 어떤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면서 일기도 쓰고 나에 대해서 조금 좋은 이야기를 일기에 써주기. 아니 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 해봤자 현실은 뭐 시궁창인데 뜬구름 잡는 것 뿐이다, 그렇게 약간 삐딱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손해는 없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사실 프리 옵션인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서 본인의 자존감도 높이시고 일기도 많이 쓰시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그냥 정말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그냥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쓰려고 한다든지. 근데 이제 쓰실 때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적으셔도 좋은데, 이제 가끔은 그렇게 써놓은 것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캠핑을 나와서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호수가 되게 예뻤다, 그렇게 이제 쓰고 나면은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참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경치 좋고 고즈넉한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끔 와야지 좋지, 매일 여기 사는 것은 또 지루할 것 같기도 하다. 뭐 서울 같은 대도시 그런 라이프는 또 너무 편리하고 너무 재미있고 신나지만, 또 거기 살면은 이런 또 고즈넉한 곳이 또 그리워지고, 또 이런 곳에 나와서 또 막상 살기 시작하면은 또 너무 지루해지고 사람이 그립고 재미가 없고 외롭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런 대도시의 삶이 그리워진다. 연애와 사랑도 비슷한 게 아닐까. 연애를 하면은 다시 솔로가 되고 싶고, 또 솔로가 되면은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싶고, 그렇게 약간 인간의 욕망은 참 돌고 도는 것 같다. 한계 효용의 법칙이 그런 게 아닐까.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다가도 한 개
먹었을 때 효용이 두 번째, 세 번째 햄버거를 먹었을 때는 확 효용이 점점 줄어들다가 네 번째부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불편함을 주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애정, 아니면 부대낌 이런 부분도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가지고 또 그걸 계속 겪다 보면은 그게 또 효용이 마이너스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불교에서 고락이 윤회한다, 괴로움과 쾌락이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에 그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그런 고락이 돌고 도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사고를 확장하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의 재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전공이나 아니면 투자나 그런 거와 이제 관련이 없는 어떤 소설이나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뭐 그런 서적들도 취미 삼아서 이렇게 가끔은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읽어보시면은 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기를 쓰시다 보면은 또 재미가 좀 들리기도 해요. 약간 뭐 블로그 형식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익명으로 블로그를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되게 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면은 뿌듯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비공개로 적더라도 예전에 썼던 글들 중에서 되게 이 글은 되게 만족스럽게 잘 썼다, 그런 만족감을 좀 느끼기 시작하면은 점점 글 쓰는 재미가 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책을 읽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그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요건 내가 꼭 글로 남겨두고 싶다, 글로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랑 일기 쓰는 거랑 그렇게 병행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로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서로 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 사물을 바라볼 때 그냥 표면적인 생각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런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기를 그냥 뭐 블로그나 그렇게 컴퓨터로 쓰시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너무 막 거창하게 무슨 더 뭐 다이어리 같은 거 사셔가지고 펜으로 적으시려고 하면은 손도 아프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생각나실 때 휴대폰에 그냥 메모식으로 이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나 그런 거 만드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캠핑 나와가지고 주절주절 생각나는 이야기 했는데 주말이나 언제 이렇게 자연이 좀 좋은 곳, 한국에는 진짜 이런 예쁜 자연이 있는 산들이 되게 많으니까 등산이라도 한번 가셔가지고 온전히 현재를 한번 즐겨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